미국 현지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 역시 관세를 비롯한 대중국 무역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풀릴까요? 네, 어제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의 대중국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동아시아 지역 균형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등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여러 고비를 넘어서 합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앞으로 내세우기 힘들 것이고요. 또한 바이든 당선인 차남의 중국 관련 얘기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있고 해서 여러 점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적인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지금의 무역 분쟁을 격화시킨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무역 갈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정도는 미국 내부적으로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만약 TPP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아무래도 TPP 복귀는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탈퇴했던 기후협약인 파리 협정을 제외하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TPP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한 이후 TPP가 일본 주도로 해서 CPTPP 형태로 바뀌어서 발효되었는데요. 하지만은 기존 TPP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TPP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은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미국의 TPP 복귀와 한국의 TPP 제외는 아마 한국 통상협상 역사상 가장 제한적인 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TPP 대신에 중국이 주도했던 15개 국가 간의 FTA인 RCEP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TPP 국가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양자 간 다자 간 FTA를 맺은 상황이니 굳이 TPP에 가입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TPP와 RCEP을 단순히 몇 개의 국가가 포함된 형태의 정치 외교적 구도로 보거나 아니면 양자 간 FTA가 TPP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TPP의 개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양자 간 FTA에 비해서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둘째로 TPP가 완성되면 TPP 구도 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GVC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논의되는 많은 주요 통상 의제들이 TPP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경우에서 새로운 통상의제, 즉 글로벌 통상의제를 새롭게 주도하는 방향에서 한국이 완전히 소외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미국이나 일본이 만들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잠재적 피해가 한국 경제에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현황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오하이오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공화당 출신인 현재 오하이오 드와인 주지사가 1차, 2차 코로나 유행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공화당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하이오 내의 지지를 굉장히 잘 끌어올렸고,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8%라는 꽤 큰 차이로 오하이오주의 선거인단을 차지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드와인 주지사의 선제적 봉쇄는 오하이오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내에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유행 시절에 정책을 주도했던 에이미 액턴 보건국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고요. 드와인 주지사도 공화당 측에서부터 탄핵 압력과 같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열렬 지지자인 그 연방 하원 의원 짐 조던 의원 같으면은 주지사의 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특히 드와인 주지사가 대선 이후에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좀 아이러니하게 드와인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의미에도 공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에서 매우 좋지 않고 또 백신 관련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지금 가장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뉴스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은 아마 코로나 부양 방안에 대한 얘기와 다른 백신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부양 방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에 빨리 결정을 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공화당 쪽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안에 타결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아닌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3차 유행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마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서 기록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파이자 백신이 승인을 받았고 미국도 12월 11일과 12월 20일이 되면은 그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아마 그 배포가 이제 승인을 받고 배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현재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각 주별로 백신 배포와 접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사들이 어떻게 백신을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최소한 8천만 명,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접종이 사실상 끝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내년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런 전방이 요즘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